자, 바로 질문 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미 동맹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53년 이제 6.25 전쟁 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경제 안보 또 기술 안보 이제 심지어는 인권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 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또 우리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이런 또 보건 의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동맹 관계로 확대 격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신데요. 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몇 가지 꼽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더 보강이 되고 그때 좀 빠진 부분들이 더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퍼드 그 워킹 그룹에 관해서 이제 백신 문제만 작년에 논의가 됐는데 그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좀 워킹 그룹의 그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군사 안보 역시 과학 기술,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조금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국의 정책을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미 간 세부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시 작전권 전환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컨디션 베이스로 해서 양국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시권 전환이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그 입장이 있으신가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한미가 연합작전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그렇죠?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아마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전략 자산들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배치가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를 해서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를 뭐 미국보다 우월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런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그 투발 수단인 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 시키는 것이 일단 좀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가 되면 뭐 굳이 미국도 이런 그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 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 작전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전 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가 뭐 이런 이념 이런 거로 결정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에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이 비확산 그 체제를 지금 전 세계가 다 뭐 대부분은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북핵에 대응하는 이제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이제 강조돼 왔고 우리가 이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더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우리나라나 미국의 이 조야나 학계에서도 과연 이 확장 억제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그 핵우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 뭐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 비확산 그 체제를 저는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그 미사일 그 대응 시스템도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그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또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그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지난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 간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 북한 핵 협상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현재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그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나 상호 간의 그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좀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론을 그 남북한 그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뭐 어떤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사실은 그 비핵화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은 서로 간에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의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문화, 체육 이런 교류는 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건 있으십니까? 북한이 먼저 취해야 될 조치 같은 거. 글쎄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는 인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하고 무한히 존중돼야 되고 내 반대편에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 하면 그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이나 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차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꼭 그것을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그 인권의 무시 또 침해가 공권력이나 막 이런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그거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 방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글쎄 뭐 저는 그 대북 그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에 이제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이거를 법으로 좀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건 좀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그런 인권 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